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웹 UI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영상에서 시연을 하다가 여기에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그거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한정적으로 다루다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미드저니 웹 UI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에 접속하면 요즘은 스타일 익스플로어, 요 스타일 탭이 제일 먼저 활성화가 돼서 보이는데, 설명은 요 이미지 탭부터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 탭에 보면 요 상단에 보면 For You가 있고, 랜덤이 있고, 핫이 있고, 탑 데이, 그리고 요거 눌러보시면 탑 위크, 밑에 탑 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크가 있습니다. 요 위에서부터가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브 탭이 여긴 거예요. For You 탭은 미드저니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이미지들을 추천해 줍니다. 요게 나름은 개인 맞춤형 피드라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내용인데, 나오는 것들 보면 그닥 뭐 제 마음에 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랜덤 탭인데, 랜덤은 정말 랜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볼만한 것들은 사실은 랜덤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랜덤 탭에는 요 랜덤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 랜덤하게 페이지들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탭은 요 태스크에서 다뤄질 건데, 여기서 유저들이 추천해서 올려놓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탑 데이, 탑 위크, 탑 먼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 내부 추천 로직에 의해서 하트를 많이 받고 많이 본 뭐 이런 이미지들을 데이, 위크, 먼스로 통계를 내서 높은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갸웃하는 이미지들도 더 많아요.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려는 노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이크 페이지를 가기 전에 이 이미지에서 제가 요거를 하트를 클릭하게 되면 라이크에 가보면 그 이미지가 있죠. 탑이나 핫이나 랜덤이나 for you에서 하트를 누른 이미지가 요 라이크 탭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익스플로어 탭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에서 요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유저 아이디가 나오고 요 T라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요 해당 프롬프트가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들까지 그대로 복사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이미지를 만든 유저 아이디가 보이고, 이 이미지를 만든 프롬프트,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스에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가 이미지 프롬프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스타일 레퍼런스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가 모두 다 입력창에 입력이 됩니다. 보여지는 버튼 말고도 이 프롬프트에 마우스 오버를 시키면 유즈 텍스트라는 숨은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들을 제외한 프롬프트만 이렇게 입력창에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어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해당 이미지를 카피하는데 프롬프트를 카피할 수도 있고, javAID, 이미지 URL을 카피할 수 있는 메뉴와 리포트인데, 요거는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을 못 봤는데, 불량한 이미지가 나오거나 하면 신고하는 버튼이에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가 다운이 돼요. 그리고 약간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이미지는 19시간 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19H라고 표시되고, 뭐 19일 전이다 라고 하면 D가 표시되고, 19주 전이다 그러면 W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라이크 표시는 클릭하면 꺼지고 클릭하면 다시 켜집니다. 이 페이지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유저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해당 유저의 퍼블릭 프로필 페이지로 가는데, 이 해당 유저가 공개해 놓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유저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퍼블릭 페이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리프레시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X 표시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돌아오죠. 미드저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숨겨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즈 프롬프트, 유즈 이미지, 리퍼런스 스타일, 요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해당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고요. 요걸 실행을
시키고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세이브 이미지가 있고 카피 이미지, 카피 이미지 URL, 아까 여기서 보셨던 기능들이 오른쪽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디스크라이브 내용은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뷰뿐만 아니라 이미지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같은 메뉴가 제공됩니다. 비디오 탭은 이미지 탭의 비디오 버전입니다. 다양한 비디오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 비디오 리스트들이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키보드로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에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디오에도 보면 스타팅 프레임과 프롬프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면 해당 스타팅 이미지를, 요건 이미지예요. 보시면 비디오가 아니고 이미지고 이 해당 이미지를 스타팅 프레임에 사용해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생성 프롬프트 그리고 스타팅 프레임의 이미지까지 세트로 입력이 되고 파라미터들도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뷰에서 스타팅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엔 해당 이미지에서 비디오를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비디오의 상단에도 보면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자바 아이디를, 비디오 URL을 카피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포 소셜이라고 해서 1080으로 키워진 비디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화질이 개선된 게 아니고 뻥튀기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중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 장면을 스탑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카피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요걸 클릭을 하시고 포토샵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비디오에 해당 프레임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해당 기능을 이렇게 멈춰서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플레이를 시킨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카피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영상이 멈춰요. 보다 세심한 컨트롤은 아래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보시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멈춰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을 지원을 하고 카피 커런트 프레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는 멈추진 않아요. 상단에 보면 서치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는데 이 대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지 전체의 대상인 거예요. 여기에 캣을 입력해 보면 사용자들이 공개한 이미지들 중에서 프롬프트에 캣이 들어간 결과물이 이렇게 검색이 쭉 됩니다. 검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 찾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 URL이 이렇게 서치에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보신 고양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검색 기능입니다. 스타일 탭은 최근에 공개한 스타일 익스플로어가 스타일 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랜덤으로 볼 수도 있고 핫, 다음에 탑 데이, 마찬가지로 위크, 먼스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먼스와 위크가 지금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통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스타일 익스플로어를 다룬 최신 영상에 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놨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트라이 스타일이라고 해서 해당 srf 시드가 마지막에 실행되거나 여기 입력되어 있는 프롬프트와 함께 실행을 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볼 거는 요 하트입니다. 요 하트를 클릭하게 되면 요 라이크 메뉴에 보면 해당 스타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당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스타일로 생성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다양한 이미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스타일 목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긴 마우스를 돌리셔도 되고 키보드 방향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검색 기능이 있는데 요건 이미지 탭과 모양이 같은데 스타일 탭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대상이 이 스타일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어에 오일 페인팅을 입력하게 되면 srf 시드 스타일 중에서 오일 페인팅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들 중에서 오일 페인팅이 프롬프트에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검색은 이미지 검색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이미지 탭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진과 비슷한 srf 시드가 검색이 되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사진을 검색을 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검색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과 이미지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디오를 클릭을 해보시면 검색이 사라지시는 거 보이죠? 아직까지 비디오까지는 검색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연계되는 건 스타일 탭과 이미지 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의 가장 핵심 기능인 크리에이트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이 아니더라도 화면 상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바의 이름을 이미진 바라고 부릅니다. 이미진 바 옆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 이 바 이름을 프롬프트 바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프롬프트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던 명령어인 이미진이라는 명령어가 이어져서 얘 이름이 이미진 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프롬프트 바가 된 겁니다. 이 이미진 바 먼저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있습니다. 큐트캣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서브밋이 되는 거죠. 서브밋을 시키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어드 이미지 탭을 클릭을 해 보시면 비디오 스타팅 프레임과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옴니 레퍼런스를 첨부시킬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현재 스타팅 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팅 프레임으로 선택된 이미지가 입력이 됩니다. 현재는 그러면 엔드 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엔딩 프레임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X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요 상단에 두 개의 탭이 보이는데, 요 탭은 비디오 탭이고 요건 이미지 탭입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에 해당 이미지가 첨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옮기면 다른 스타일 레퍼런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옴니 레퍼런스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들 보시면 일단 이거는 삭제겠죠. 하나를 삭제할 땐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지만 클릭을 하시고 여러 개를 쉬프트로 이렇게 여러 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모두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첨부 파일 삭제 버튼 위에 있는 이 자물쇠 아이콘은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이 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들을 고정시킨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해당 첨부되어 있던 이미지가 고정이 됩니다.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다시 또 실행을 시키면 여전히 첨부된 이미지가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락 버튼을 끄고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첨부된 이미지가 없어지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 바의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미지 사이즈인데 이건 프롬프트에서도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기본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16대 9, 2대 1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비율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비율들은 AR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엔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단에 리셋이 뜨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해당 파라미터만 리셋이 됩니다. 스타일 파라미터, 위어드 파라미터, 카오스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셋이 뜨게 되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로우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드래프트 모드, 스탠다드 모드, 버전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값이 기본값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리셋을 누르면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값들이 변합니다.
모어 옵션에는 생성 스피드, 릴렉스, 패스트, 터보를 선택할 수 있고 스텔스 모드로 온, 오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프로플랜 이상 사용자만 선택이 가능하고 스탠다드 이하 사용자 분들에게는 이 버튼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 값도 있고 비디오를 한 번에 몇 개를 생성할 수 있는지 배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비디오 배치 사이즈입니다. 이미지는 무조건 4장 생성이에요. 프롬프트 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 미드저니 사이트의 대부분의 버튼들은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친절하게 이렇게 툴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Select Personalization 이라고 해서 요거는 켰다 끄는 버튼이고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제 개인화 코드 프로필의 리스트와 무드보드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랭킹을 더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들도 있고 깨알처럼 여기에 필터도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프로필 중에서 이름이 입력한 키워드와 같은 코드들을 보여줍니다. 무드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깨알에 깨알을 더해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알파벳 순서로 보여질 건지 오래된 것 순으로 보여질 건지 최신 순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기능도 숨어 있습니다. 개인화 버튼 옆에 요 드래프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 요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드래프트 모드가 켜진 상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드래프트 모드가 꺼지는데 요 세팅해 보시면 요 드래프트 모드가 있죠. 요걸 클릭한 거와 연동이 됩니다. 요 지금 제가 요거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켜졌다 꺼집니다. 드래프트 모드가 7.0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기능이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 버튼은 컨버세이셔널 모드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켜게 되면 옆에 보시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컨버세이셔널 모드에 관해서는 미드저니 LLM 편에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과 폴더 옵션이 있는데 요건 오거나이즈드 탭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이 리스트를 현재 이미지 리스트라고 부르고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 페이지를 이미지 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 뷰 페이지는 오거나이즈 메뉴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리스트에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V 서브틀, V 스트롱, 애니메이트 버튼이 있는데 V 서브틀과 V 스트롱은 베리데이션 서브틀, 베리데이션 스트롱이에요. 이미지 뷰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버튼들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또 버튼들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런 같은 경우엔 해당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시키는 버튼이고 유즈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들이 이미징 바를 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드 버튼 같은 경우엔 해당 요 4개의 한 줄의 이미지를 숨기는 거고 요 모어를 누르시면 카피할 수 있는 메뉴와 리포트할 수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 요 퍼블리시를 누르면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다시 눌러보시면 언퍼블리시드로 버튼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버튼 메뉴는 토글입니다. 이 다운로드 메뉴 같은 경우엔 현재 대상이 요 4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에 4장의 이미지가 붙은 2x2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디스코드 시절에 저런 2x2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한데 이 기능이 외부로 오면서 여기 구석에 짱 박혀 있는 탓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픈인 디스코드는 해당 이미지가 디스코드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만들어진 게 실행된 채널로 이동하는데 현재 이 이미지는 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에러 나는 거 보시죠? 이 잡은 디스코드에서 안 만들어졌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 뷰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이걸 보시면 4개씩 나눠져 있는 게 한 번에 실행시킨 결과물이라는 표시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고 스크롤로 이동도 가능하고 키보드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게 이미진이라고 해서 최초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표시와 사용된 프롬프트, 사용된 파라미터, sref URL 이미지와 버전 파라미터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Help Us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미드저니에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체크해줘라 라고 하고 심지어 단축키도 있어요. 이렇게 1, 2, 3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축키도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접어놓고 사용하죠. 상단의 메뉴에 보면 카피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다른 이미지와 차이점은 이건 내가 소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드 정보도 여기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신고하는 버튼이고 퍼블리시, 다운로드, 하이드 이미지, 오픈 인 디스코드에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이 버튼은 요 해당 이미지 하나만 다운로드하는 버튼이고 검색 버튼이 있는데 해당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익스플로어 탭, 이미지 탭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된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스타일을 누르시면 해당 스타일과 비슷한 srf 시드를 검색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순서가 이미지 가지고 검색으로 넘어가서 srf 시드 검색까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래에 보면 폴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폴더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고 여기서 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해당 이미지가 폴더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포함되어 있는 폴더 이름도 여기 표시가 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폴더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이건 폴더 내용 다루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크리에이션 액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요 모어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크리에이션 액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메뉴를 켜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UI에 대해서만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버튼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서브미트 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실행시킨 횟수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스트롱도 마찬가지로 클릭할 때 이 버튼 자세히 보세요. 클릭하면 서브미트 됐다고 잠깐 표시됐다. 이 횟수가 여기 표시되죠.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2번 됐다. 이런 식으로 이 해당 정보는 리프레시가 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업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실행은 이곳에서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현재는 화면 이동은 없습니다. 미드저니에 크리에이션 액션들을 실행시키면 화면 이동이 없이 크리에이트 탭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추가가 되지 화면 이동은 없어요. 리믹스 같은 경우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리믹스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펜 같은 경우엔 해당 이미지의 상하 좌우로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만 됐다가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5배 줌 아웃이 되니까 요 이미지 자체가 줌 아웃으로 줄어들고 요 밖에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2배 줌 옆에 보면 요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줌은 1에서 2배까지만 줌 아웃이 가능해요. 여기 버튼에 있는 1.5와 2 말고 1.2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리런은 요 해당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실행시키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미트 됐다고 하고 현재 크리에이트 탭에서 생성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같은 경우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내용은 이 에디트 메뉴와 같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이 에디트 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오픈 인 에디트 탭이라는 버튼도 여기 하나 생겨요. 이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옆에 이미지들을 변경을 하면 다른 이미지들로 넘어가고 에디트 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에디트를 열었다기보다는 현재 이미지 뷰 모드가 에디트 모드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에디트 모드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요 버튼을 누르면 뷰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즈 탭은 이미지, 스타일,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에 입력하게 됩니다. 유즈 스타일 같은 경우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로 첨부하게 됩니다. 유즈 프롬프트 같은 경우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생성한 데 들어간 프롬프트와 요 파라미터, 스타일 레퍼런스 파라미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할 수 있고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관련 메뉴들이 있는데 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생성하고 하이 모션으로 비디오를 생성하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이미지와 끝 이미지가 해당 이미지로 고정된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로우 모션과 하이 모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버튼이 아니어서 클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스타팅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비디오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작동합니다. 요 오토 모드와 반대되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설명을 위해서 요 모아 옵션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사용하시는 것들만 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아마 기본값일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쭉 뜹니다. 베리데이션과 업스케일, 그다음에 애니메이티드 관련되어 있는 것들, 모아 옵션, 지금 방금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들이 오른쪽 메뉴에 거의 다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도 가능하고 폴더 이동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이미지 리스트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똑같은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원래 한 번에 다룰 내용이었는데 편집을 하다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이후 내용은 내일 2편으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